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부에서는 사회복지 노동자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도란도란 사회복지 노동자셨던 김치환 선생님과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에서 사회복지지부 활동을 하고 계신 신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요. 도란도란을 운영하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했던 일은 그 시설 거주 이용인들의 생활 지원, 그리고 생활 지원은 당연히 그 다음 순서인 자립, 탈시설로 이어지는 탈시설 지원, 그 두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설이 3월 31일자, 오늘이 4월 며칠이죠? 9일입니다. 오늘 4월 9일인가요? 예, 딱 9일 됐습니다. 9일 전에 시설은 드디어 폐쇄가 됐고요. 드디어 백수가 되신. 드디어 저는 백수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름은 김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노동조합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예,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 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250명 정도, 절반 이상 정도가 아마 오늘 얘기하게 될 탈시설 관련된 문제와 관계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뜻깊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그 탈시설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아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란도란이 3월 30일로 폐쇄되면서 그 사회복지 노동자셨던 김치환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해고가 되셔서 백수 상태에 계시는데, 근데 저는 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저희 비마인에서도 몇 번 취재를 했었거든요. 도란도란 소식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놀랬던 게, 도란도란은 애초에 그때 당시 설립이 2009년도인가요? 네, 2009년 12월 28일. 네. 그때 만들어졌을 때 애초에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주시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용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시설 자립 중심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이 어디에도 뭐 해당되는 게 없다 보니까 쉼터 기능의 거주시설 이런 형태의 이제 해서 그 법적 설립 근거로 할 수 있는 이제 거주시설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인원이 보통의 거주시설하면 우리가 뭐 100명, 200명, 뭐 적어도 50명 이상 이런 시설인데, 저희들은 20명을 아예 정원으로 해서 그 학대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뭐 강제 노동, 뭐 신한염전이라 하면 우리한테 기억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을 텐데, 그리고 무슨 뭐 오리농장, 사슴농장, 뭐 고물상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구조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잘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립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목표로 해서 성공회 운영법인, 그리고 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당시 그쪽,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논의가 돼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 2009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시설 폐쇄되기까지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5년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동안 뭔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게 사업 목적은 분명히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갖춘 인력이라든지 체계가 제대로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노력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체험홈이라는 것을 4군데를 얻어서 본격적인 자립 지원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본격적인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그 주거 지원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이제 탈시설 과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옮기게 됐죠. 저도 그 도란도란 소식 들었을 때 전국 최초로 노동자 주도로 탈시설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개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거의 2018년도인가 19년부터 처음 탈시설이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이후에 뭔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시설과 법인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인권위 기자회견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하셨는데 그런 노동자 주도로 이루어진 탈시설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이거 있어요? 혹시 학대 피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소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계약서를 쓰면 일종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좀 딱딱하긴 한데 이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 한 1년 내외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우리가 사실은 뭐 상처라든지 피해라든지 트라우마라는 것은 체계만 잘 갖춰 있으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치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집을 얻고 이분이 살 수 있는 집을 얻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순으로 가는 해마다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소하는 이유는 그렇죠. 입소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에서 나가서 살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그래서 자립 훈련이라든지 자립 뭐 지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시설 운영에 대한 그 조직 개편이라든지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뭐 이제 경제 자립 지원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선언만 있었던 거예요. 선언만 있었고 그러나 노력은 했죠.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력의 일환이 그 보면 2013년도에 법인이 성공회 운영법인이 그 사업 운영자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출, 치유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을 해요. 이때 처음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그래서 저 뒤에 제가 읽어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쭉쭉쭉 해서 이렇게 해서 삶의 질 향상에 지원을 하는데 더 나아가 도란도란은 시설로서의 주거 기능과 사례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며 이용인의 자립 능력 완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통합을 통한 탈시설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때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도란도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담겨져 있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 이 탈시설의 의미는 지금 여기 삶의 가치의 행복,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당사자를 중심에 둔 여기를 지원하는 일터예요. 도란도란 일터, 그리고 성공의 운영법인. 이렇게 명확한 가치를 세워두고 다시 한번 2013년도를 기점으로 원래는 1년 정도 내외에서 이 지역사회 자립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역량이 따라주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 체험업 4개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탈시설이 이루어진 것은 실제로는 2018년 7월 9일 이후부터입니다. 2018년 7월 그 9일 이전까지는 법인과 시설과 종사자들과 당사자들이 계속 모자란 힘을 서로 이렇게 북돋아가면서 탈시설을 함께 추진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의 그 불의의 법인의 법인 중심으로 탈시설을 주도한 사례인데 저희도 그 사례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었으나 요게 딱 바뀐 것이 2018년 7월 9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
이게 이제 보통의 노동조합이 보면 이제 단체 협약을 할 때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협약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 투쟁이 있잖아요. 임금 교섭.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은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은 어차피 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임금 교섭은 사실은 맨 우선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투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잘 안 벌어집니다. 대부분 갑질이. 그러니까 시설 내 시설 파행 운영에 대한 갑질, 시설 사유화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로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저희 이제 도란도란에 그렇게 잘 흐름으로 오던 그 때에 어떤 한 시설장이 옵니다. 당연히 시설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법인이 임명을 하죠. 근데 그 법인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그런 아주 탈시설이란 공식적 용어를 이미 2013년도에 쓰고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그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진행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사권을 가진 법인 이사회가 하여튼 시설장을 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시설장이 성공의 사제입니다. 뭐 널리 이름이 알려져서 대단히 진보적인 신부고, 예. 그 특히 노숙인 운동에 있어서는 뭐 대부라고 뭐 이렇게 알려질 만큼 책도 내고 이 양반이요. 이게 재밌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또 이렇게 그 강사예요. 공식 인증 강사입니다. 뭐. 근데 그 분이 그 사제가 부임한 지 약 한 7개월 만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포함, 조리사 포함해서 약 7명이 이렇게 일터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일터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다 자발적 사직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장의 자발적 사직, 영어로는 그런 게 있으나, 왜냐하면 자발적 사직하면 가장 피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발적 사직이라는 이름 아이러에 정확하게는 뭐냐? 강제퇴사예요, 강제퇴사. 그러니까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아주 사제로서 아주 너무나 이렇게 도도하셔서 그분의 능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뜻에 잘 안 떨어지면 또다시 그 조직 시설 운영 내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저런 형태로 해서 역량을 키워가는 게 상식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계속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눈 밖에 나면 그냥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불려 들어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그 견뎌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이렇게 눈물이 찔끔찔끔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만 더 견디자. 당신이 여기서 못 버티면 다음은 우리 차례니까 좀 버티자. 그렇게 해서 그 무지막지한 그 시설장의 갑질에 대해서 법인 내부적으로 민원을 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 안에서 사회복지 법인 안에 또 일종의 뭔가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이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악구청, 서울시 이런 데 민원을 이제 넣으면서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이 갑질로부터 자유롭거나 안전을 보장을 받지 못하면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거주이용인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저희가 노동조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하자마자 한 달 만에 시설장을 쫓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시설장 보내라 하면서 그다음에 제대로 단체 교섭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단체 협약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쭉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 합의서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옷을 입고 말이지. 그 실제로는 아주 뭐 괴물 갑질을 하는 일종의 뭐 하여튼 뭐 더 이상 뭐 거친 표현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참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하고 합의서를 쓰고 다 뭐 이제 그 특히 고용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하자는 여러 가지 합의서를 다 썼는데도 그 이후로 사실은 더 골 때리는 시설장을 보내면서 시설 운영은 완전히 파행이 되고 노동조합 중심의 탈시설을 끝끝내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진행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3월 31일 목적 사업을 완성하고 장렬하게 저희는 뭐 슬기로운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란도란에서 실제 여러 가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 거주시 저희들의 출발이 그 탈시설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고 목표가 있는데도 이 과정에서 직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도 첨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거주시설에는 사실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리사 선생님들이에요. 1년 365일 어떻게든 돌아가면서 밥을 챙겨내지 않습니까? 식사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호노동이 있습니다. 간호사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큰 데는 뭐 언어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작업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사분들이 계시죠. 시설 노동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설의 안전, 크게 말하면 시설의 안전이지만 당사자들 포함한 이 안전을 위해서 1년 365일 보일러도 관리하고 전기도 관리하고 안전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운전기사분들도 있어요. 버스를 운전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탈시설이라고 하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자기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노동자들 사이의 어떤 합의와 이해 과정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돼서 자기 고용을 그래 난 이 당연한 너무나 장애 당사자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시설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 내 밥줄은 하는 이 의문에서 노동자들끼리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 권한을 고용 안정이라든지 고용 승계라든지 시설 폐쇄 이후에 어떤 선택지들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태는 노동조합이 되겠죠.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권한을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너 가만히 있으면 난 정년 몇 년 안 남는데 실제 저희 도란도란의 조리사 선생님들이 정년이 사실은 5, 6년씩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5, 6년만 너네들 좀 조용히 있어주고 나 정년인데 왜 이렇게 탈시설을 급하게 해가지고 내 일자리를 뺏느냐라고 저희는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상당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도 여러 가지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도 막상 고용 안전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과 시설장이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느 시설장에 따라서 자기 고용이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안정되다 싶으면 거기가 뭐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다가 계속 붙잡고 있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서로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 탈시설 이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이게 따로 문제가 아니라 시설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법이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야 거주시설 노동자들이 최소한 고용 보장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법률적 근거로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목소리는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란도란 사례처럼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그 안에 조합원 사이에 고소, 고발, 진정, 지금 현재까지도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지금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계속 이제 공격과 방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예상되고 있어서 좀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좀 고통스럽죠. 예,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이 탈시설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도란도란이 3월 30일로 폐지가 됐는데 그 아주 시간이 지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폐쇄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예,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예. 그러니까 국가의 약속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대한성공회 운영법인의 약속이었고 의무였어요. 그 약속과 의무를 저희들은 노동조합이 시설 거주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위임받은 그 약속을 실천을 했어요. 그 약속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탈시설 이후에 자립지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커뮤니티 케어라고 말하는 지역 공동체, 탈시설 당사자가 정말 주인공이 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속을 계속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회복지 노동자가 탈시설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니라 탈시설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동료로서 하기 위해선 고용 안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 사회복지 노동자 조합, 노조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신현석 조직국장님도 여기 탈시설 운동에 오랜 시간 그래도 연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목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예.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쵸. 사실은 뭐 탈시설 문제가 아까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노동자들 그 탈시설 운동과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는 이제 그러한 여기 이제 뭐 장애인 단체나 저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뭐 서울시나 정부나 뭐 아니면 민간의 법인들은 사실은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용의 문제가 사실은 탈시설 운동과 이제 충돌되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기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전에 이제 뭐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노동자들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뭐 시설의 이제 종사자들이 계기를 마련했죠. 주도를 했다기보다 계기를 마련했죠. 한편에서는 시설의 중대한 인권 침해나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든가 이런 식의 통해서 이제 계기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익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설 폐지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탈시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시설의 문제로부터 해서 이제 시설 폐지가 되고 탈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의식을 갖고서 요구를 하기가 좀 이제 좀 정당성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의 당사자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의 탈시설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냥 뭐 일부의 뭐 문제 있는 시설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좀 많이 좀 중요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만을 제거하면은 사실은 이해가 충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공의 서비스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가까운 데서 당사자의 이해나 욕구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노동을 제공해 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어쨌든 이제 뭐 고용의 문제라는 거는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 아니면 뭐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이 공공부문의 노동이고 그 공공이 책임성 있게 가져가야 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노동자들의 고용이 민간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이든 민간에서의 공공으로의 이전이든 사실은 제도적인 장비만 잘 받쳐져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이해가 충돌하거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좀 저도 안타까운 게 이 제도의 정책을 취재하는 데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이 고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용을 감축하려는, 그러니까 노동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의 고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라기보다는 자신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약간의 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좀 고용 문제가 이렇게 좀 잘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사회복지 노동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고용의 불안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저희는 많이 만들고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현실적 고민들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그것 또한 노동자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저희의 이해만을 가지고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를 얻고 뭔가 권리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권리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들, 이런 것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이전과 같이 뭔가 시설 폐쇄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거나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먼저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먼저 했을 때 우리 사회나 아니면 정부를 제대로 추진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동자의 고용 문제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제도를, 방안들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좀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일단. 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사회복지 존재의 이유 말씀하시면서 또 신현석 조직국장님이 이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라는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공공 서비스인데, 사회복지가 공공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다 민간 위탁식이잖아요. 장애인 거주시설도 그렇고 다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분명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 서비스인데 책임을 늘 어떤 시설 비리라던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정말 꼬리자르기처럼 우리 모르는 일이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노동권 문제도 이렇게 그냥 시설 법인의 문제, 한 시설의 문제로 너무 축소돼서 이렇게 좀 일키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노동권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탈시설이 시작될수록 그 안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텐데, 그때 이게 하나의 시설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 공공성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로서 이게 좀 확대되고 그때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는 되게 탈시설의 든든한 동지로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